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영양소가 아닐까 싶어요. 감마리놀렌산. 참 감마리놀렌산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병원에서 처방약도 있고요. 또 예전부터 나왔던 제제들도 있고 현재 나와 있는 제제들도 있고, 달맞이꽃이 좋으냐 아니면 또 보라지꽃 종자유가 좋으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많은데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우선 아토피와 어떤 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토피는 내 몸이 공격을 받는 질환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공격을 받냐면, 실제로 어떤 장기를, 피부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들어온 음식이나 환경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를 하는 잘못된 항체, 저는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잘못된 항체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요.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보면은. 그런데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아토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전쟁, 지금 휴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무기들이 굉장히 많죠. 군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건데, 불필요한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호전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서 계란이나 우유나 이제 가장 다빈도로 나오는 음식 항체가 있었을 때, 그런 물질이 들어오면 항체가 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치르냐면 피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 장벽이 만약에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튼튼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그 피해가 적게 되겠죠. 자,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감마리놀렌산이에요. 아주 오메가3와 함께 대표적인 항염물질인데요. 우리 몸의 피부 장벽, 물론 제가 감마리놀렌산 편이 굉장히 많은데 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마리놀렌산인데요. 아토피에서 봤을 때 염증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집으로 말한다면, 누가 집을 전쟁이 나서 파괴가 되거나 불을 내거나 이랬을 때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파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내 세포가 염증에, 누군가의 면역세포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은 건강한 피부 상태의 세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감마리놀렌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고기류나, 특히 이제 고기 좀 빼고요, 탄수화물 같은 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때 염증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의 대사 과정에서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감마리놀렌산이기도 해요. 그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게 또 오메가3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메가3와 비슷한 친구 같은 건데, 염증 부분에서, 항염 역할에서 부분에서만 본다면 오히려 오메가3보다 더 항염 효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감마리놀렌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면역세포 공격을 받아서 내 피부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파괴가 돼 있잖아요. 그럼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세포의 손상을 복구시켜주는 역할도 감마리놀렌산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항염물질이다. 그리고 이제 면역 입장에서만 보면, 면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진정시키고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식물성 스테롤이나 유산균 이런 걸 말씀을 드렸다면,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내 피부 면역 물질,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을 뭔가 건강하게 만들어서 염증이 유발되지 않게 도와주는 게
감마리놀렌산이 좀 역할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복구도 해야 되고 면역 물질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감마리놀렌산을 어딘가 식품이나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뽑아내야 되는데 원료가 너무 희소하다는 거예요. 원료가 너무 적고 또 뽑아진다 하더라도 그 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달맞이꽃 종자유, 그러니까 씨에서 뽑은 기름으로 많이 썼는데, 실제로 뽑아보니까 한 8%에서 10% 안팎 정도밖에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대부분 이거는 식물성에서 뽑는 건데요. 식물성 물질에서 뽑았더니 나머지가 대부분 다른 오메가6, 감마룰렌산도 오메가6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오메가6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오메가6는 레벨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염 물질을 하는 물질도 오메가6 안에 들어있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도 오메가6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6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성분의 이름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총칭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 물질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게 감마리놀렌산이에요. 그런데 식물에서 뽑았더니 감마리놀렌산도 뽑히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90% 이상이 저급의,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물질이 같이 뽑힌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좋은 영양소로, 약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나머지를 다 걷어내면 좋겠죠. 그런데 걷어내는데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생산성도 맞지가 않고요. 경제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서 달맞이꽃 종자유로는 도저히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개발한 에포감이라는 그 제제가 감마리놀렌산에 나왔었는데, 독일 회사에서 이 제제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이 만성질환, 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많은 질환들로부터 해방이 될 것 같이 기뻤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써보니까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거는 저급의 오메가6와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식물이, 감마리놀렌산의 원료로 발견된 식물이 보라지꽃 종자유예요. 한 3배 정도가 뽑히거든요. 거의 한 24에서 25% 정도 뽑히니까요. 엄청나게 큰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달맞이꽃 종자유는 정말 한물 간 물질이다. 그래서 처음 개발을 했던 회사도 폐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식품시장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달맞이꽃 종자유가 보험급여가 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이 보험 시스템은 조금 예전에 썼던 거, 원료가 싼 거, 한물 간 거,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대한 현대 의학 체계에서 환자분들은 그게 가장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약국 안에, 보통 식품 시장은 뭐 좀 다르겠지만 약국 안에 보험약품에 대한 달맞이꽃 감마리놀렌산 제품 외에는 달맞이꽃 종자유를 쓰시는 약사님은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저는 본 적도 없고요. 저도 그런 제제를 안 쓴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보라지꽃 종자유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보라지꽃 종자유를 뽑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효 용량이 퍼센티지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제를 썼을 때, 그냥 권장 용량으로 썼을 때 아토피를 실제로 진전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쓰고 있는 제제는 감마리놀렌산과 아주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3MB라고 하는 항염 물질을 같이
같이 복합 재질로 써서 시너지 효과를 늘리는 이제 그런 재질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재질을 만드는 공법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어떻게 압착해서 추출할 것이냐, 저온으로 할 것이냐, 고온으로 할 것이냐, 쉽게 갈 것이냐, 어렵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재질가 효과도 그렇고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거 모르겠어. 어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어떤 좋은 재질을 찾아보기가 어렵겠어. 만약에 그렇다 그런다면 저는 간말룰렌산을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쓰고 있지만 이제 저의 프로그램대로 가신 경우가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다면 차라리 좋은 오메가3는 시중에도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차라리 오메가3 용량을 늘려서 이 효과를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조금 어설프거나 잘못된 제재를 써서 이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확실한 걸 쓰시던지 아니면 다른 제재로 오메가3로 대체해서 쓰시는 걸 차라리 권장해드려요. 차라리.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 장벽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간말 리놀렌산이다. 제가 자주 드리는, 상담하면서 자주 드리는 비유인데요. 집을 지어놨는데 누가 계속 불을 내는 거예요. 이 방화범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화범을 잡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지만 불을 한번 내고 나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지금 당장 면역 환경, 방화범을 잡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집을 지을 때 최소한 불에 안 타는 불연성 물질로 집을 짓게 되면 그 피해가 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염증에 강한 재질로 세포를 교정하고 교화시키는 제재가 감마 리놀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토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 세 번째 감마 리놀렌산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제제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제 영상에 감마 리놀렌산 편이 꽤 많이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간말 리놀렌산과 아토피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